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집담의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 나누게 된 대덕초등학교 교사 오현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4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요. 사실은 제목의 거창성에 비해 그냥 제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조금 실천하고 약간 시행착오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누시면서 아마 2학기에 대한 방향성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는 조금은 이제 덜 하게 되려나 이랬는데 역시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그래도 조금은 더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라진 이 수업 상황과 아이들 개별의 삶을 조금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시작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학 연기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도 처음 해봤고 막 원격 수업이랑 등교 수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병행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예상해보지 못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1학기 동안은 무언가 조금은 헤매고 실수하고 이럴 때마다 약간은 핑계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 아무도 안 해봤잖아. 아무도 안 겪어봤잖아. 이런 핑계하에 이것저것 조금 많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봤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그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도 봤고 헤매도 봤다면은 그래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방향성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 라는 좀 최선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 고민한 내용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2학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상 집담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수업이라는 이야기와 삶이라는 이야기는 코로나 전에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너무 중요한 키워드이자 사실은 되게 무거운 단어들이에요. 이 수업과 삶에 대한 조금 뻔한 이야기를 그래도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저희 반이 1학기 교육과정을 운영을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었던 결과예요. 사실은 문항의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이제 문항의 내용이 뭐였냐면 원격 수업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희 반은 일단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랑 과제 제시형 수업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집단에서는 이게 복수 선택 가능한 질문이었어요. 복수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한쪽 집단에서는 모두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100%를 선호를 하셨고요. 물론 다른 수업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쌍방향 수업보다는 영상이나 자료를 본 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 제시형 수업이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누굴까요? 한쪽은 학생이고 한쪽은 학부모예요. 다 음소거 되어 있어요. 쌍방향이 학부모요. 여기가 학부모? 쌍방향이 학부모 같아요. 네, 맞아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어쨌든 쌍방향 수업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어쨌든 아이들이 그 자리에 묶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묶여 있으면은 뭐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붙들어 놓고 뭐라도 공부하지 않을까, 배우지 않을까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오히려 쌍방향 수업보다는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아이들이랑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제 쌍방향 수업에 대한 피로도 선생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아이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냥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그냥 실행을 하고 이거를 하고 아니면은 수업 동영상을 되게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고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출결하고 과제 다 했는지 체크하면은 이제 이것들이 마련되면은 과연 좋은 온라인 수업일까? 라는 질문에는 이제 이 고민을 이제 조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맞춰졌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좋은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1학기 동안은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필요한 기기나 환경 갖추기
뭐 과제와 전달을 어떻게 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할까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조직을 하고 이 아이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아무리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좋은 거를 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쉽게 들지 않잖아요. 이 학교를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은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본인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될 때 배우기를 원하는, 얘네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흥미와 호기심이 있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전적인 과제에 도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협동하며 또래를 가르칠 때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우려면은 결국에는 그 배움의 내용과 배움의 맥락이 아이들의 삶과 멀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삶과 가까이 삶을 기반으로 한 연계된 학습이 되어야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이 배움에 몰입하고 조금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미래학교 체제 연구라는 보고서에도 보면은 미래학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이 삶과 연계된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배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배운 내용을 본인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을과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나오고 이 아이들이 그냥 지식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 이런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것들을 구현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아요. 대면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물리적인 환경에서 각자가 또 떨어진 분리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이 아이들의 각자의 삶의 맥락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인데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4학년에서 조금은 그래도 온라인 학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조금 같이 모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했었던 과정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개학이 늦어지게 되면서 저희 학교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아이들이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개학이 늦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과 멀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락을 하고 개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학습 꾸러미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 배부를 해서 아이들과 조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나마 학급 세우기 활동 같은 것들도 해보면서 조금 학교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에서 내주고 아이들 과제 올려보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점점 더 장기화가 될 조짐이 이제 보지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도입을 했었던 거는 이제 화상대화였어요. 사실은 화상대화를 도입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과제를 해서 뚝뚝 떨어져 있는 섬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한 반이고 하나의 공동체야라는 연결성을 먼저 심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과 소통 그리고 피드백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점차 얘를 어떻게 그냥 한 블록 정도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까지 조금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들어오긴 좀 힘들었었고 아이들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조금 같이 해보는 연습들을 했고요. 온라인 수업이 또 길어지게 되면서 하나 바뀌었던 거는 이제 플랫폼을 좀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이제 클래스팅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글도 제시를 하고 과제를 제시했다면은 클래스팅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각자 해결한 과제를 무언가 함께 공유해서 보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구현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서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 조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수업을 위한 플랫폼은.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글 문서나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같은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같은 공동의 저장소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작품을 조금 같이 배우면서 모방도 학습이니까 같이 조금 집단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개별적으로 학습지를 내주게 될 때는 개별로 배부를 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개별로 작성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뭐 공용으로 작성하고 하는 식으로 과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룸을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의 기본적인 수업 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해 나왔었습니다. 화상 수업을 이제 오전, 오후로 배치를 하고 중간에는 아이들이 좀 개별적으로 혹은 모둠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해줬어요. 화상 수업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는 얘네들한테 그냥 혼자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내 설명이 필요해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으로 이끄는 수업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나 토의를 해야 하는 내용들 아니면 혼자서 하기는 재미없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활동들 그냥 체육 같은 활동들도 저희는 그냥 줌 켜놓고 막 같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연결성이나 혹은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화상 수업할 때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길다. 우리들끼리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계속 듣고 있으면 되게 피곤하대요. 그래서 1학기 동안 운영됐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학기 화상 수업을 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이 시작될 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하다가 중간중간 등교 수업이 시작됐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한 번 오는 것도 아이들이 절반으로 나눠져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절반씩 오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만나야 할까가 또 사실은 큰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던 거는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연결이나 관계 맺기가 등교 수업에는 반드시 조금은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배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역과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시도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기본학습을 조금 짚는 것들도 등교 수업을 이용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글쓰기 교육을 온라인에서도 사실 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조금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대면 수업보다는 어렵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게끔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나 아니면은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조금 등교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등교 수업은 조금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체험할 수, 집에서 혼자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요. 사실은 올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수업 방식이 기존이랑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공존하다 보니까 각 수업 방식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수업으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나 학습 방법 같은 것들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달라져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이거는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예를 들어 뭐 글쓰기 교육은 필요해, 아니면 기초기본 교육은 필요해, 그래도 꾸준히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뭘까를 고민을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기존에는 조금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이 아이들의 개별의 관심 혹은 흥미, 이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리면서도
그게 개별적인 고립으로 끝나지 않고 협력적으로 조금은 배울 수 있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재구성을 할 때. 그리고 사실은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졌는데 사실은 그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업에서 이렇게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조금 연결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고민이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4학년에서 했었던 주제통합학습 예시를 몇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처음 아이들이랑 조금 주제통합으로 엮어서 했었던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도덕 시간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도덕뿐만 아니고 국어나 약간 미술이랑 엮어서 아이들이 일단 각자의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도덕적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이거를 조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좀 연결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부들을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는 이제 학교 속의 아름다움을 조금 탐색해보고 표현하는 식의 공부들을 조금 했었는데 얘는 이제 초창기여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럴 때는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 같은 것들을 내주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글쓰기 공책에다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주면 개별적인 수행으로 조금 끝났었는데 그래도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중간에 도입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작업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마련이 됐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등교를 했을 때 본인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건데 보면은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것과 관련해서 조형 요소나 원리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움 이렇게 조금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었던 거는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였어요. 4학년 사회는 이제 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지도 보고 중심지 답사하기 아니면은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 뭐 답사하기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답사하기 이런 식으로 되게 답사가 주가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시기에 답사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렇게 이 아이들이 조금 사회에 나아가서 체험하는 내용이 없이는 또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글로만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사회 수업을 재구성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천을 했었던 거는 직접적으로 사회를 체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체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지도의 기본 요소 및 기능을 익혀서 우리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중심지나 공공기관을 살펴보는 공부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장소들을 지도에다가 조금 함께 표현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식의 활동들을 같이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지역 사실은 지역의 문제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혹은 생활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문제를 조금 스스로 자기들이 파악을 해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체험학습을 가긴 어렵지만 등교했을 때 우리 학교 주변을 돌아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을 같이 했어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 사회의 문제나 이슈 같은 정보를 이제 직접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공용 지도로 매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 맵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4학년 사회교과서에서도 이제 안전지도 만들기와 관련된 예시글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한다면 어떤 문제를 주제로 매핑을 할지 의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아이들이 이제 안전지도 만들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예시대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등교하는 날에 아이들이랑 같이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들고 이제 학교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자료들을 이제 안전매핑이라는 앱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아이콘들은 아이들이 이 부분은 이런 게 위험해요 라고 이제 표시한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횡단보도 표지판은 있는데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아니면 사실은 저희 학교는 또 시골이라 인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인도가 없어서 차 때문에 위험했었던 실제 경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인도가 없다. 아니면은 이런 옆에 떨어져 있는 옆에 이제 시냇물이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난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본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지도에다가 기록을 하고 아이들이랑 실제로 이제 다녀왔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도출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나왔었던 문제점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을 조금은 묶어서 아이들이 모둠별로 신청에다가 제안할 글, 의견을 작성하는 글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뭐 인도 설치, 속도 단속 카메라, 뭐 다 이것저것 다 설치해달라고 어쨌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모둠별로 이렇게 글을 써서 시청에다가 올렸는데 이제 시청에서 아마 원래 조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글에다가 단속 카메라 뭐 설치 예정이고 뭐 인도도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시청에서도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안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네. 스스로 이제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는 경험들을 이렇게 같이 가져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학교 주변에서 우리가 느꼈었던 문제들인데 우리가 조금은 알지 못하는 안성의 다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시청 민원 게시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지역 문제에 대한 것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성 전역에 이제 막 빨간 색깔 플래카드로 붙어 있는 하이닉스와 관련된 지역 문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을 같이 토론을 하고 글을 써보는 공부들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되게 빨리 했나봐요. 생각보다 되게 훅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들을 조금 해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후반전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되게 어려웠던 지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웠었던 지점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조금은 해결해 나가는가